안녕하세요. 돈대한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갔다 왔는데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했죠. 지금의 행정중심 도시로 탄생하기 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백지 계획을 처음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었는데요. 수도 이전 계획의 등장 배경에는요.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수도권과 경상도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서울의 인구 주거 문제, 타 지방의 인구 유출로 농촌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수도를 위한 입지 선정을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휴전선에서는 70km, 해안선에서는 40km가 떨어져야 하며 서울과의 거리가 80km에서 200km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남한의 중심점과 가까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는 곳이 공주, 연기, 논산, 천안 근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공주군 장기면 일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구체적인 수도의 모형까지 계획을 했었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했었죠.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점 해결과 발전을 위해 청와대 중앙부처부터 이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교육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당초 계획안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충남도지사마저 재검토에 반발하며 사퇴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드디어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연기군을 폐지하고 행정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해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47개 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옮겨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2031년 완공 목표로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7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종시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행정수도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사당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있으니 세종시를 남한의 수도로 봐도 무방할까요? 그러려면 수도의 개념부터 봐야 되는데요. 한나라의 중앙체제가 있는 중심지, 즉 국가 수장이 머무는 곳 등을 수도라고 합니다. 향후 사전적 의미의 수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의 수도인 세종시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서쪽은 공주시, 동쪽에 충북 청주시가, 남쪽에는 대전광역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시군구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더라고요. 세종시 전체 면적은 약 464제곱킬로미터이고요. 1읍 9면 14행정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인구는 약 39만 명입니다. 세종시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청사 동네인 행정중앙복합도시가 있는 건데요. 이곳 일대 면적은 72.9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평균 연령은 38.6세로 작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입니다.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을 만큼 쾌적했던 것 같습니다. 전입 전출은 가까운 도시인 대전 유성구, 청주시, 대전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대전 서구 쪽으로 전출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세종시 내에서도 좋은 학교들이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쏠리지 않고 여러 학교로 골고루 흩어지기 때문에 학군 형성은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군을 고민하는 수요는 대전 서구 둔산동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종시의 생활권은 어떨까요? 1부터 6생활권 그리고 S구역까지 있었는데요. 1생활권은 고운동, 종촌동, 어진동, 아름동, 도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저 파란색 아파트야. 1생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어진동으로 중흥 S클래스 센텀뷰가 84제곱미터 기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는 녹지공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촬영 간 날에 가랑비가 내리던 날이라 그런지 아니면 공원이 있어서인지 공기가 꽤 쾌적했습니다. 여기 시세는 대략 7억에서 8억 선이었습니다. 1생활권에 세종국제고가 있었고요. 세종시 내에서 학업 성취도율이 높은 편이었던 양지중학교와 도담고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앙행정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학구열이 높은 동네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 내 최고가 아파트가 있는 곳인 이생활권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문화와 국제 교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종시 예술의 전당이 떡하니 있었고요. 이곳은 다정동, 세롬동, 한솔동, 나성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종시 내 아파트 값을 이끄는 건 나성동이었습니다. 나리째 2단지 리더스 폴의 아파트가 11억 3천만 원, 최고가일 때는 11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일 때랑 시세 차이가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 녹지공원과 나성초, 나성중학교가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권 라인으로 아파트가 형성되었지만 빈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시세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꼽자면 후에 보니 금강뷰 아파트였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은 물가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두리 대교를 건너 삼생활권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이 포함됐고요. 이곳은 세종시 자치의회라든지 세종시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위치했습니다. 여긴 초등학교와 가깝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보람동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나갔고요. 4생활권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 교육기관이 있는 곳입니다. 합강리, 다솜리, 용호리는 5생활권으로 한창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의료첨단시설 기능이 있는데요. 그중 5-1 생활권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일자리 등 생활과 안전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 생활권 내에 2028년 개원 목표로 첨단 복합 의료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네요. 6생활권에는 누리리, 한별리, 산울동, 해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균 시세는 5억에서 6억 초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곳도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통 문제를 제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인구는 30만이 넘는데 그에 걸맞는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던데요. 거기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공급되면 최소 50만을 수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더욱더 교통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 대중교통 수단인 BRT 정류장을 확장하고 환승 할인을 타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자체 도로도 조금씩 개선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최근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이 재점화되며 부정적이었던 세종시 부동산 여론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는 집값이 어마어마하죠?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